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스카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남자들이 무조건 알아야 될 기본 스니커즈 총정리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신발의 중요성은 코디를 완성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발들은 한 시즌 내고 단종되는 모델보다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델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꾸준히 인정받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스니커즈는 남친룩 느낌으로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나이키 슈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주로 구부 바지랑 잘 어울리는 디자인들이고 나이키의 역사적인 모델인 코르테즈, 데이브레이크, 테일윈드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앞코가 둥글게 빠진 것이 특징이에요. 정가는 139,000원 정도가 되고 코가 둥근 만큼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나이키는 1972년 와플솔을 탑재한 코르테즈라는 러닝화를 개발해냈어요. 첫 번째 나이키 수원 선수인 스티브 프리폰테인이 코르테즈를 처음 신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38년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 바로 코르테즈인데요. 다음으로는 정가 119,000원의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도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서밋 화이트와 유니버시티 레드 컬러가 결합된 컬러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도 1979년 출시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도 출시된 제품 중에서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온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나이키 테일윈드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79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나이키 테일윈드 79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나이키에서 에어를 처음으로 탑재한 모델이라 역사적인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윈드는 프리미엄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109,000원 정도로 방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 중에선 가장 저렴한 편이죠. 그만큼 지하철을 타면 자주 보이는 모델이긴 합니다. 세 제품 다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편이기 때문에 코디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부 바지랑 활용하시면 남친룩 느낌으로 활용하기가 좋겠고요. 여유로운 통에 10부 바지와 매치해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10부로 활용하실 땐 좀 더 컬러로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겠죠? 사이즈는 제가 평소 구두를 250을 신고 발볼이 좀 넓은 편인데 나이키는 260을 신으면 딱 맞는 편이에요. 이 점 사이즈 선택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키 신발들은 발볼이 좀 좁게 나오는 편이라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사이즈업을 해주셔야 돼요. 반업에서 1업이 국룰입니다. 다음은 평소 스트릿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꼭 알아둬야 될 나이키 신발들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키 에어포스와 에어 저던 1 로우, 나이키 덩크, 에어 모나크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어요. 먼저 나이키 에어포스는 1982년 발매된 나이키의 첫 농구화죠. 당시 농구 선수들은 딱딱한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양말을 여러 겹 신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하이 버전이 출시가 됐었고 정강이 뼈를 보호하기 위해 발목 스트랩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나이키의 근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에어 조던 1은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던 조던 브랜드의 농구화인데요. 이 제품은 1985년에 출시됐고 해마다 새로운 컬러와 디자인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올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정말 유명했었죠. 리셀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깔끔한 화이트 컬러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코디하기도 쉽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도 메리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나이키 덩크도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덩크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해서 지금은 리셀로밖에 구매할 수가 없는 게 특징이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은 나이키 덩크의 디스럽트 로얄 블루 컬러예요. 저는 최근에 솔드아웃에서 20만원에 구매를 해서 자주 신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나이키 덩크도 마찬가지로 1985년 출시가 됐는데요. 에어 조던 1과 나이키 터미네이터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에어포스 1의 진화된 버전이라서 착화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죠? 지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하기는 어렵지만 프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리셀 마켓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은 나이키의 에어 모나크인데요. 에어 모나크는 류준열 씨의 공항 사진이 정말 유명한데 이 사진만 보면 정말 뽐뿌가 오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정가 기준 79,000원이고 화이트 컬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신발들은 아무래도 조거 팬츠랑 활용하는 게 가장 찰떡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박한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혀도 튀어나온 신발이다 보니까 조거 팬츠처럼 밑단이 안 걸리는 바지랑 활용하기가 좋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슬림핏의 바지를 활용하시면 깔끔한 느낌을 낼 수 있겠고요. 이 사진처럼 바지로 덮어서 연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뉴발란스도 패션피플들이 정말 사랑하는 스니커즈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스티브 잡스님이 애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뉴발란스는 1938년 최초의 러닝화를 출시해 이름을 알려왔고요. 1906년부터 경찰, 소방관, 우체부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치 서포트를 만들었던 게 이 브랜드의 시초라고 합니다. 500번대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은 뉴발란스 530인데요. 1992년 출시된 M530을 오리지널로 하는 올드스쿨 러닝화죠. 출시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고요. 산악
오프볼 해도 괜찮을 만큼 괜찮은 착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뉴발란스의 신발들은 아무래도 혀가 긴 편이다 보니까 혀를 덮어주는 식으로 코디에 활용하셔도 괜찮겠고요. 뉴발란스 시리즈가 보통 그레이 컬러가 인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올블랙에 포인트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발란스의 99X 시리즈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뉴발란스의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참고로 뉴발란스 99X 모델들은 개도국 생산 제품들과 미국이나 영국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라인을 나누는 것이 특징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82년 출시한 990 모델을 시작으로 뉴발란스의 기술력을 집약해서 만든 신발 라인입니다. 저는 997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모델보다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990과 991을 더 추천드릴게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스티브 잡스님이 애용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990은 뉴발란스의 첫 프리미엄 라인인데요. 1000점 만점에 990점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라인이에요. 992는 스티브 잡스님의 신발로도 유명한데요. 2006년 발매한 이후 쭉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죠. 뉴발란스의 최상급 쿠셔닝 기술인 앱졸브 SBS를 적용시킨 게 특징입니다. 뉴발란스 신발은 신발 자체를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청바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고요. 테이퍼드 핏의 청바지를 혀를 덮는 기장감으로 착용을 해주니까 꽤 이쁘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맞춰서 조거 팬츠랑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992는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목표인 신발입니다. 깔끔한 남친 룩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화이트 스니커즈죠. 이런 아이템은 유행도 타지 않고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화이트 스니커즈 하면 생각나는 신발은 아무래도 커먼 프로젝트의 아킬레스 로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OK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약 3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흰색 스니커즈의 붐을 만든 아이템이고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이라 가격대가 조금 있으나 퀄리티가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편이라면 커먼 프로젝트 스타일로 수제화 브랜드에서 출시된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체품을 추천드리자면 코앤크릿의 베이직 레더 스니커즈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꽤 리뷰를 많이 했던 아이템이죠. 굽도 4cm 정도고 저는 신발을 구매할 때 이 혀가 짧은지 긴지를 보거든요. 이 혀가 짧아서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인 제품이에요. 독자 개발한 왼톤 인솔이란 걸 사용하는데 착화감도 꽤 괜찮고요. 저는 주로 실착용보다는 코디 컷에 활용을 하고 있어서 깔끔한 편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디 방법은 10부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브레이크 없이 스니커즈를 덮어서 활용하니까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깔끔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화이트 스니커즈는 하나쯤 꼭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일군 스니커즈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군 스니커즈는 1970년대 아디다스에서 독일의 활동화로 보급했던 신발이 디자인의 시초입니다. 아디다스가 제작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출시되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2000년대 중반 들어서 디오로모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가 독일군을 복각한 디자인을 출시를 해서 이게 엄청난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짭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각했다는 뜻의 레플리카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는 재활용 코디처럼 부부 바지랑 활용해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10부 바지랑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화이트 스니커즈랑 거의 비슷한 코디법이죠. 독일군도 커먼 프로젝트처럼 다양한 브랜드에서 독일군 스타일로 복각을 한 디자인을 많이 출시하기 때문에 꼭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나 아디다스 독일군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느낌에 따라 컬러라든지 굽이라든지 디테일이 추가된 디자인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군은 코앤크릿의 독일군 레더 스니커즈인데요. 이 제품도 그동안 소개를 정말 많이 했던 아이템이죠. 얄쌍한 쉐입에 이 제품도 혀가 길지 않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발등에 걸리지 않아서 제가 키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혀가 길면 그만큼 구부 바지를 선택할 때 좀 더 기장을 위로 쳐야 되는데 그러면 좀 다리가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대중적인 디자인이라서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코앤크릿의 독일군도 괜찮습니다. 굽도 3cm 정도로 무난하게 있고요. 사이즈는 제가 구두를 250 사이즈를 신는데 이 제품은 255 사이즈를 신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좀 자주 착용했던 제품이라 착용감이 조금 있네요.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을 기본템 신발은 반스 올드스쿨과 컨버스 척 테일러가 있는데요. 반스 올드스쿨은 반스가 처음으로 제작한 스케이트보드화예요. 1977년 출시된 이후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고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거쳐갈 브랜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격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드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트릿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주로 조거 팬츠라던가 와이드한 핏의 데님을 덮어서 신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컨버스 척 테일러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해왔던 아이템이고 세계 최초의 기능성 농구였던 컨버스 올스타를 농구스타 척 테일러와 함께 발전시킨 모델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척 테일러의 서명이 들어간 고무 패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된 톤은 코팅 처리가 됐는데 살짝 빈티지한 베이지 톤이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척 테일러는 특히 발볼이 좀 좁게 나온 편이라 꼭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슬랙스를 덮어서 코디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고 어디에나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든 한쪽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수가 꽤나 높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신발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셀러 모델들이니까 어떤 신발을 구매할지 찾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